서울 인구수만 1,000만 명 시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도시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빽빽하게 들어찬 도심 거리와 건물들, 번듯하게 각진 실내 환경들이 우리의 일상을 둘러싸고 있죠. 크든 작든 도시 환경은 우리에게 지속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문제는 사람들이 도시 생활에서 스트레스와 소외감을 더 느낀다는 겁니다. 실제 조사에서도 불안장애와 우울증의 발병률이 교외 지역보다 도심 지역에서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굳이 도시 밖을 벗어나지 않아도 내가 머무는 공간에서 보다 건강하고 더 행복한 일상생활을 누릴 수는 없는 걸까요? 오늘 한 권의 책은 도시 공간이 우리의 일상과 행복에 어떤 심리학적 영향을 주는지를 분석하며 사람 중심의 도시 공간에 관해 이야기하는 헤드스페이스입니다. 지은이 폴 키드웰은 의학과 심리학을 전공했으며 영국 왕립 심리학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의 연구 분야는 건축과 디자인으로 이어져 사람들이 집에서 느끼는 감정적 산물에 관한 연구를 꾸준히 해오고 있는데요. 저자는 우리가 공간의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을 짓고 공간을 만들 때 사람 중심으로 만들어지는 경우는 생각보다 훨씬 적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면서 사람에게 좋은 공간이란 인간의 본능을 자극한다고 강조하죠. 벽을 세우자마자 그 뒤에 무엇이 있는지 궁금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인간은 본능적으로 호기심을 자극하는 풍경을 선호한다. 호기심은 창의성과 함께 늘 예술과 과학의 위대한 업적들에 영향을 공급해왔다. 호기심과 창의성은 인간 존재의 근본적인 요인들이다. 아인슈타인은 경이로워할 수 없는 자는 죽은 자나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평평한 대지는 사람들에게 큰 감흥을 일으키지 못한다. 산이나 숲으로 일부 가려지거나 굴곡진 땅이 훨씬 호기심을 자극한다. 비좁은 복도는 우리의 탐색 본능을 자극하며 유혹한 뒤 숲속의 공터처럼 탁 트인 공간을 펼치며 호기심에 대한 보상을 제공해준다. 집에서도 방의 틈새와 구석은 참신한 발상을 촉진하고 호기심을 만족시켜준다. 구식벽돌의 벽면은 다소 고르지 않아 실용적이지 않을 수 있지만 평평한 벽보다 더 큰 즐거움을 준다. 호기심은 복잡한 요소에 대해 우리의 호감을 불러일으킨다. 자연경관 선호도에 관한 한 연구는 사람들이 섬세함과 다양성이 있는 자연 풍경을 더 선호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인간은 신비로움뿐만 아니라 복합성까지도 원하며 이는 건물에도 마찬가지다. 카사바티오는 건축의 작은 요소들을 의미 있는 방식으로 결합해 복합성을 증대시켰다. 복합성은 관점에 따라 달라지는 외관의 다양성에도 영향을 받는다. 이탈리아 레디푸글리아에 있는 전쟁기념비는 언덕 위에 십자가로 향하는 계단들이 각도에 따라 변형되어 복합성을 띠고 있다. 하지만 과도한 복합성은 반감을 사기 십상이다. 너무 산만하거나 거칠지 않으면서 시각적 흥미 요소를 내재하는 것이 자연을 향한 인간의 본능을 충족시켜준다. 사람들이 도시 풍경보다는 자연 경관을, 메마른 거리보다는 식물이 있는 거리를 선호하지만 현실은 도심의 많은 집이 정원이나 자연 경관과 동떨어져 있다. 이에 대해 자연을 모방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여러 연구 결과에 의하면 집안에 자연의 느낌이 나는 풍경 그림이나 사진을 들여놓은 것만으로도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스웨덴에 있는 한 대학 실험실에서 자연 환경과 자연을 모방한 인위적 환경, 두 가지 조건에서 사람의 원기와 활력, 감각 인지 능력, 행복감 등의 회복 효과를 각각 실험해 보았다. 자연 환경 조건의 실험 참가자들에게는 실제 자연공원의 벤치에 앉아 오래된 나무와 호수, 강, 울창한 산림을 바라보게 했다.
자연을 모방한 조건의 참가자들에게는 실험실에 앉혀놓은 뒤 공원의 다양한 풍경 사진 슬라이드를 보여주었다. 그 결과 풍경 사진이 비록 직접적인 경험과 같은 수준의 회복 효과는 아니어도 원기와 활력, 행복감 등을 모두 증진했다. 더 흥미로운 점은 두 조건 모두 스트레스 수준의 경감폭이 거의 같았다는 사실이다. 자연을 모방한 사물은 없을 때보다 단순히 나은 정도가 아니라 스트레스를 줄이고 행복감을 높이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된다. 우리는 고층 건물이 그 안에 사는 사람과 주변 사람들의 정신적 행복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좀 더 깊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싱가포르에 있는 배독단지는 새로운 고층 주거 양식의 출현을 알린 훌륭한 사례다. 이 건물의 모든 층에는 열대 정원이 하나씩 포함되어 있다. 아파트를 연결하는 보도 위에서는 정원 풍경이 항상 내다보여서 하늘에 떠 있는 열대거리라고 불린다. 기존의 복도나 발코니와 비교했을 때 초목이 들어선 공간들은 다른 거주자들과 사회적으로 교류할 기회를 훨씬 더 많이 제공해 주었다. 게다가 지친 정신을 회복하고 만족감을 느끼게 하는 시각적 복합성과 자연 풍경들까지 갖추었다. 도시인 생활자 가운데는 도심지 고층 건물에서 사는 것을 비교적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다. 땅에서 멀어지는 고층 주거 건물은 위치한 장소와 디자인 때문에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도시 속에 고층 건물이 들어설 경우 건축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기존에 잘못 디자인된 사례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할 것이다. 공간이 바뀌면 사람도 바뀐다고 하죠. 헤드스페이스. 이 책은 집에서부터 시작해 일을 즐길 수 있는 열린 공간, 사람을 치유하는 건강한 공간 등 도시 공간이 우리 일상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는데요. 이 책에서 저자 이야기에 귀 기울이다 보면 내가 행복해지는 공간에 관해 생각할 기회를 얻게 되지 않을까요?